자, 저번 시간에 우리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여러 게르만족에 대해서 우리 봤어요. 네. 한번 같이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선생님 써놓은 것들 떠올려 보자. 자, 기원전 3세기, 기원전이래. 자, 3세기 234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로마에서는 이제 군인 황제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황제 자리를 빼앗는 무슨 시대가 있었어요? 네, 군인 황제 시대가 있었죠. 이 50년의 군인 황제를 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이 디오 다 같이 읽어봐. 무슨 황제예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죠. 자, 근데 현실적으로 로마가 너무 땅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은퇴하면서 로마를 몇 등분으로 나눴어요. 4등분으로 나눴죠. 자, 우리 테트리스 얘기했죠. 테트라르키 해가지고 로마를 4개로 나눠서 다스리는 이런 걸 무슨 통치라고 불러요? 4분할 통치라고 하죠. 네. 자, 근데 권력이라는 거는 나눌 수가 없죠. 자, 결국은 디오클레티아누스 죽고 나서 다시 그 4명의 황제들끼리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야, 이거 종식시키고 통일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경쟁자들 제거할 때 특히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제거를 했죠? 그죠? 맞아요. 선생님 봐봐. 세연이도 선생님 봐봐.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원래 태어나서부터 계속 로마의 그 다신교를 믿는 그 로마 신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쟁자 막센티우스를 제거하려고 뭘로 개종해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방패에다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카이로 문자를 새겼다 그랬죠? 자,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내심 믿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쪽으로 민심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로마를 다시 통일할 수가 있었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의회가 열렸어요. 자,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가 다르다 같다? 같다. 자, 이름하여 무슨 일체? 네. 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죽기 직전에 이제 폐허가 돼서 더 이상 수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로마를 버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그 비잔티움의 이름을 뭐라고 이제 부르게 됐어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됐죠. 자, 이후에 그 로마는 이제 또 발전을 해 나가다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집중을 해줘야지. 딴 데 보지 말고. 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마침내 뭘로 삼았어요? 로마에. 국교로 삼았죠.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보다도 이거를 중세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중세는 이제 기독교 그 중심의 사회인데 이제 로마라는 나라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버리고 저 유대인들이 믿던 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자,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가 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현실적으로 로마를 한 명의 황제가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자, 로마를 자기 두 아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395년 로마가 서로마와 무슨 로마로? 동로마로 나뉘게 되죠? 그죠? 자, 당시 서로마는 호노리우스, 동로마는 아르카디우스라는 아들한테 나눠주게 돼요. 자, 그런데 서로마는 채 100년이 안 돼가지고 게르만족, 스키리족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 네,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로마 황제가 퇴위당하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저번 시간에 그 게르만족들의 여러 게르만족들의 성격과 어떤 그 이동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죠. 네. 자, 먼저 이 게르만족을 이동시킨 저 흉노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어요? 훈족이었죠, 훈족. 선생님 봐. 자, 게르만족의 이동을 촉발시킨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훈족이었죠. 훈족은 누구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흉노의 후예로 알려져 있어요. 자, 훈족의 전설적인 왕, 아틸라라는 인물이 있었죠? 훈족의 왕 누구라고요? 아틸라. 뭐, 일설에 의하면 자기 그 형이었던 블레다를 제거하고 왕이 됐다고 하는데, 이 흉노는, 훈족은 뭐를 잘 탔어요? 말을 잘 탔죠? 그리고 말 위에서 활 쏘는 거, 기사에 뛰어났죠? 그리고 이 흉노의, 그 훈족의 활은 굉장히 특이했죠? 자, 이 활에다가 뭐 어떤 가루를 발랐죠? 그쵸. 짐승의 뼈를 가루내가지고 이 활에다가 그 뼈를 발라놓는데 이러면 활의 탄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훨씬 더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이런 활들을 무슨 활이라고 그랬어요? 반사군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강력한 무기 그리고 말 타는 기술, 자, 이런 것들로 저 라인강과 엘베강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들을 서쪽으로 몰아냈단 말이에요. 자, 게르만족들은 훈족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거주지를 버리고 로마 안으로 들어와 살게 돼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설명했던 게르만족 어떤 족이었어요? 고트족이었죠, 고트족. 네. 자, 고트족은 서고트족, 동고트족, 자, 주 부족이 있었는데, 먼저 로마 영내로 들어온 건 어느 고트족? 서고트족이 먼저 로마 영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로마 사람들은, 자, 이 게르만족들을 그냥 처음에는 밀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 국경이 너무 넓어지고 수비할 범위가 넓어지니까 게르만족들을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넘어오면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로마 군에 편입을 시켰죠. 그죠? 그리고, 자, 이 사람들한테 그 로마식 군사 훈련 같은 것들 시키고 했는데 문제는 먹을 걸 잘 줬어요, 안 줬어요? 먹을 거 안 줬죠? 뭐 줬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고기를 줬는데 개고기 줬다 그랬죠, 그죠? 개고기 주고 자, 이 고트족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고트족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다 그랬죠? 그리고 고트족들한테 자, 저기 저 막기 힘든 페르시아나 다른 이민족들, 게르만족들 상대할 때 그 전쟁터에 내몰면서 그 어려운 싸움들은 다 시키고 고생들은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고트족한테 계속 했던 약속, 뭘 준다 그랬어요? 그쵸? 너희들이 정착할 뭘 준다? 땅을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땅을 줬어요? 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서고트족들이 이제 차츰차츰 그 로마군을 믿지 않고 자기들 무기를 조금씩 모으다가 마침내 발칸반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자, 서로만은 이거를 얕봤다가 어떻게 됐죠? 황제 발렌스가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잡혀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가 이제 충격을 먹고 이 고트족이 들어달라는 것들을 조금씩 들어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고트족을 인정을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야만족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이들을 이제 멸시했죠. 자, 그러다가 고트족의 대장 하나만 기억하라 해서 알라리크. 이 알라리크가 자, 이 로마 안으로 들어오죠. 자, 로마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자, 이 라벤나를 거쳐가지고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그 힘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로마인들의 정신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어디를 이 로마를 알라리크가 포위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당시 라벤나에 가 있던 그 서로마 황제 호노리우스한테 이렇게 저렇게 협박을 하면서 너희 만약에 우리 요구한 대로 땅 같은 거 주지 않으면은 이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면서 로마한테 겁을 줬다 그랬죠. 자, 선생님 봐. 집중을 해야지.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와서. 과자 그만 먹고 이제. 이따 끝나고 먹어. 자, 당시 라벤나, 그 늪지대로 둘러싼 라벤나에 있던 호노리우스가 알라리크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알라리크가 이 로마를 공격해 들어가서 함락을 시켜요. 로마 건국한 이래로 외부 민족들한테 로마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었는데 로마가 함락이 된 거예요. 자, 로마 사람들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가 알라리크가 죽고 이 서고트족은 요 로마 이탈리아 일대를 약탈하면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어디예요?
서고트족은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 쪽으로 갔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자, 서고트족이 세운 왕국 무슨 왕국? 서고트 왕국이 세워진다. 선생님 봐봐. 서고트 왕국 이 고트족은 로마 문화를 다 불태우거나 부셨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자, 로마인들의 문화 자체는 되게 존중을 해가지고 로마인들의 뭐 건축 기술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탈한 다음에 부수지 않고 이 스페인 지역으로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는 몇 세기까지 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다? 8세기까지 요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다가 누구의 공격으로? 이슬람의 공격으로 서고트족이 멸망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서고트족에 이어서 또 다른 고트족, 어느 고트족? 동고트족. 동고트족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게르만족, 스키리족이 있었죠? 자, 이 스키리족의 그 잘 싸우는 용병대장으로 오도 아케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자, 이 오도 아케르가 당시 로마로 들어와가지고 자, 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한테서 황제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마를 멸망시킨 사람 누구? 오도 아케르죠. 당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요 이탈리아 지역을 탐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마가 멸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군대를 보내서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페르시아가 있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군대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스키리족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동고트족의 테오도리크한테 사람을 보냈죠. 동로마 황제가. 자, 그래서 테오도리크가 동로마 황제 얘기를 듣고 군대를 몰고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요. 자,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서 자, 테오도리크가 오도아케를 어떻게 죽였다 그랬어요? 그쵸. 여기 목부터 여기 옆구리까지 몸을 반으로 잘라버렸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도아케르가 죽고 요 이탈리아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어느 왕국이 들어선다? 동고트 왕국이 들어섰죠. 자, 그리고 롬바르드족. 네. 알부인이란 뛰어난 통치자가 있었고 이 알부인 지도하에 요 지역에서 꽤나 세력이 컸는데 이 롬바르드족이 자, 이탈리아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탈리아를 장악하게 됐죠. 네. 저번에 뭐 로자문트, 구니문트 뭐 이런 얘기들도 했죠. 네. 알부인이 그 로자문트라는 그 여인한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로자문트의 아버지, 그 구니문트의 해골바가지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줬다 그랬죠. 자, 그래서 로자문트가 굉장히 화를 내고 이 알부인을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오래전 얘기라서. 그래서 아무튼 그 이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를 장악을 해요. 근데 롬바르드족은 자, 저 기독교를 믿긴 믿는데 빨리 와. 자, 유럽 사람들이 믿는 선생님 봐봐. 집중해. 자, 유럽 사람들이 믿는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를 믿었어요? 롬바르드족이? 아니었죠. 롬바르드족은 아리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롬바르드족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자, 그래서 교황은 이 롬바르드족이 지배하는 이탈리아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끊임없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 황제한테 끊임없이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처음에는 로마 교황의 요청을 들어줘도 군대를 보냈는데 점점 거리도 멀고 자, 도와줘봤자 로마 교황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점점 도와주지 않게 됐다 그랬죠? 자, 이 부르군드족 하면은 어떤 색깔 떠올리라 그랬죠? 이거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한다 그랬죠? 그 와인색, 퍼플색을 버건디색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부르군드족은 이 라인강 넘어서 프랑스 지역으로 와가지고 프랑스의 한 지역을 차지해요. 지금도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라는 얘기 몇 번을 하냐. 좀 집중을 하라고. 수업 들으러 왔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자, 이 부르군드족은 이 프랑스 일대를 지배를 하는데 빨리빨리 와.
자,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은 부르군투라는 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와인도 유명하고 부르군투라고는 안 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부르고뉴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부르군투족이 지배했던 이 지역을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르고뉴라고. 이 부르고뉴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 프랑크족의 라이벌이 되는 그 제후 국가예요. 자, 요렇게 저번 시간에 몇 개 부족을 얘기를 했고, 자, 나머지 게르만족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어, 네. 자, 여기 보시면 반달족이라고 보여요? 반달족 보여요, 반달족? 이 반달족은 역시 마찬가지로 훈족 때문에 이제 로마 영내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프랑스 지나서 스페인까지 왔죠. 근데 스페인에 정착을 끝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 서고트 왕국에게 쫓겨가지고 요 이베리아 반도 남쪽에 쫓겨 있다가 자, 여기서 이제 정착을 잠깐 하게 되는데 자, 요때 또 이 반달족은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 보이는 것마다 뭘 하냐면 파괴를 하는 애. 얘네들은 뭔가 자기들과 다른 것들이나 새로 보이는 게 있으면 일단 부셔요. 반달족은 뭐 한다고요? 부셔요. 그 다음에 낙서를 해요. 자, 완전히 대상을 어떻게 만든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반달족의 특징이에요. 자, 반달족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나중에 19세기, 20세기 때 어떤 예술의 사조로 또 자리 잡거든요. 자, 보는 것마다 다 부셔버리고 낙서를 하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고 뭐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 것. 자, 이런 거를 무슨 뭐라고 부르냐면 반달리즘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달리즘. 자, 당시 여기 지금 북아프리카죠.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보니파키우스라는 로마 장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자, 이 북아프리카는 이집트가 있고 옛 카르타고가 있죠. 여기는 식량도 풍부하고 상업도 되게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곡식 창고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 북아프리카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따라 읽어보세요. 누구라고요? 보니 파키우스. 이 보니파키우스는 이 서로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군이었고, 이 방금 얘기한 카르타고와 이집트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북아프리카를 차지하고 있던. 자, 그리고 이 라벤나에서 또 그 로마 황제 옆에 있으면서 또 활약하고 있던 아주 뛰어난 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에티우스라는 사람. 이 아에티우스는 되게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장군인데, 이 사람은 당시 우리 로마를 처음에 괴롭혔던 그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게르만족이 누구였어요? 고딕 양식. 무슨 족? 고딕 양식. 고트족이었잖아요. 예. 이 고트족이 너무 로마를 무섭게 쳐들어오니까 로마 쪽에서 이 장군의 아들들을 인질로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로마 장군의 아들이면서 고트족으로 인질로 간 사람이 아에티우스였어요. 그래서 아에티우스는 7살 때 그 고트족으로 잡혀가가지고 3년 정도 거기서 인질 생활을 해요. 자, 그래서 그 7살 때부터 10살 때까지면 너희들 지금 지나왔죠. 한 뭐, 만으로 7살이면 1학년이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면은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나 많은 것들 보고 듣고 이제 슬슬 뭔가 인식이 생기는 시기 아니에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죠. 자, 그 시기에 게르만족들이 쓰는 언어랑 얘네들이 하고 다니는 거, 얘네들이 말 타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아이티우스가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고트족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훈족이 또 여길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자, 요 지역을 훈족이 또 장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고트족은 이번에는 훈족이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트족에서 이 알라리크가 데리고 있던 로마 장군의 아들들을 또 훈족으로 또 인질로 보내요. 그래서 아이티우스는 처음에 고트족에 있다가 어디로 잡혀간다? 훈족에게 잡혀간다. 그 다음에 무려 17년 동안 너희 나이 정도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 훈족이랑 먹고 자고 뭐 군사훈련 받고 훈족이랑 같이 생활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훈족의 군사적 전략이나 뭐 그 밖에 훈족이 어떻게 뭐 이동하고 하는 것들, 훈족의 기본적인 습성이나 특성을 이 아이티우스가 몸소 다 체감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아이티우스가 로마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게르만족을 상대해본 경험이 많죠, 아이티우스가. 게르만족뿐만 아니라 더 강력했던 어느 민족이랑도. 훈족이랑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티우스는 게르만족의 전술이나 훈족의 전술을 잘 알아가지고 서로마가 게르만족이랑 훈족이랑 전투를 벌일 때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매번 이겼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아이티우스랑 아까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보니파키우스가 당시 서로마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두 개의 별 같은 존재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세상에 그 최고 권력자라는 거는 둘일 수가 있어요? 없죠. 아에티우스랑 보니파키우스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 그래서 당시 이 서로마에서는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서 어린 황제의 엄마였던 갈라 플라키디아라는 이 갈라 플라키디아는 이전 황제의 여동생인데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운 아무튼 이 갈라 플라키디아. 자, 이 사람이 어린 아들을 세워놓고 마치 여자 황제처럼 권력을 주무르고 있었는데 이 아에티우스가 그 여자 황제한테 가가지고 보니파키우스 욕을 해요. 그리고 보니파키우스가 이 카르타고랑 이집트의 막강한 경제력이랑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 황제는 계속 아에티우스가 이렇게 이 보니파키우스를 모함하는 걸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점점 이거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니파키우스 입장에서는 자, 로마에서 자기를 이제 믿지 않고 자기를 반란군으로 규정한 다음에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움직임을 알아챈 거예요. 선생님 봐봐. 자, 그래서 보니파키우스 입장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마침 이베리아 반도 여기 끝자락에 지금 서고트족에게 쫓겨가지고 와 있는 무슨 족? 네, 반달족이 눈에 띈 거예요. 자, 반달족의 당시 리더는 가이세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니파키우스가 가이세릭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자, 가이세릭은 이 편지를 받고 땡큐 했겠죠? 자, 여기서 배를 열심히 반달족이 만들어가지고 자,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자, 건너와서 보니파키우스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반달족이? 반달족 뭐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 그 자리에서 보니파키우스를 죽여버려. 자,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이 가이세릭이 장악한다. 자, 이게 반달 왕국이에요. 자, 이 북아프리카는 정말 다사다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 저 로마에 상대했던 라이벌이자 강자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카르타고가 있었죠. 자, 그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멸망한 다음에 한동안 로마 지배를 받다가 자, 여기 또 한동안 클레오파트라 기억나요? 예, 클레오파트라는 여자 황제가 이 지역에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자,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한테 어떻게 됐어요? 졌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가 한동안 또 로마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또 파괴하고 낙서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게르만족인 어느 민족? 반달족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반달 왕국이 수립이 된다. 이 반달 왕국은 훗날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여기를 점령할 때까지 한 100년 정도 반달족의 지배를 받게.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어, 프랑크족. 자, 이 프랑크족이 살던 이 지역은
과거에 톡산드리아라고 불리던 지역. 이거 선생님이 대학에서 서양 중세사 수업 들은 거 정리해 놓은 거 필기노트 지금 보고 수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너희 죽을 때까지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거 잘 알아두세요. 예. 이 톡산드리아가 지금의, 네, 맞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이에요. 나중엔 여기가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플랑드르라고 불리게 돼요. 벨기에, 네덜란드를 나중엔 뭐라고 부른다고요? 플랑드르. 이거 영어로 하면은 플랜더스라고 불러요. 강아지 들어본 적 있어요? 플랜더스의 개 들어봤죠? 그 강아지랑 같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우유 파는 그 네로라는 소년 이야기. 예. 그 무대가 된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 때는 톡산드리아라고 불렸는데 이 프랑크족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원래 원거주지는 더 라인강의 동쪽 지역이었는데 이 프랑크족이 4세기부터 이 라인강 넘어가지고 먹을 거랑 이것저것 찾으러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갈리아 지역으로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싸납지는 않았어요. 그 짐승이나 사냥하고 목축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믿는 그 원시 신앙이 있었어요. 뭐 사슴이나 뭐 그 밖에 뭐 짐승들, 나무, 큰 나무 이런 것들을 믿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의식이 있는 그런 원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싸납지가 않았고 가끔 가다가 여기 지금 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 뭐 재물이나 고기 같은 게 탐나면은 가끔 그런 것들을 습격해가지고 뺏어 먹거나 하는 정도? 그러다가 로마인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오면은 그 로마인들한테 또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자, 그렇게 살던 그냥 고만고만한 그 게르만족 중에 하나가 무슨 족이었다? 프랑크족이었던 거. 네. 그렇게 뭐 크게 뭐 임팩트가 없었던. 자, 근데 이 프랑크족이 차츰 이 로마 문화라든지 그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땅이 괜찮다는 걸 느껴요. 자, 그래서 점점 이 갈리아 지역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살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한동안 이제 힘이 강력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응징을 했는데 점점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해요. 로마 국경은 넓어지고 로마 내부 정치는 막 군인 왕제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자, 그런 프랑크족들 여기 살고 있었고 이 프랑크족의 초기 리더는 메로베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영어로는 그냥 메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 메로비스는 자기를 바다신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크족 안에도 여러 부족이 있었는데 다른 부족들과는 우리 부족은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부족을 중심으로 프랑크족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요. 자, 이런 유목 부족들은 흩어지면 별게 아니지만 뭉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네. 자, 그러던 이 메로베우스가 조금씩 이 갈리아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을 때, 자, 아까 여기까지 훈족이 이동이었다 그랬죠? 훈족을 이끄는 전설 속의 그 리더, 왕이 누구였어요? 아틸라 왕이었죠? 자, 아틸라 왕이 마침내 이 라인강 넘어가지고 로마 영내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내버려 둘 수 없죠, 로마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자, 군대를 모아요. 근데 로마 군반으로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당시 여기서 세력을 좀 키우고 있던 무슨 족? 네, 프랑크족. 여기다 하고 저 위에다 쓸게요. 네, 저 위에다가 프랑크족, 로마군, 그리고 저기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으로 넘어간 또 서고트족 있죠? 이 서고트족까지 모아가지고 훈족에게 대항을 해요. 자, 이때 이 프랑크족과 서고트족, 게르만족과 로마군의 연합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굴까요? 게르만족을 잘 알고 훈족도 잘 알고 있는 아에티우스였어요. 자, 훈족은 왕이 누구예요?
아틸라죠. 자, 이들이 프랑스의 어느 지역에서 승부를 벌이는데 이 지역이 어, 당시에는 이제 아이고 카탈라우누 평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카탈라우눔 전투라고도 부르고 요게 지금 지명은 샬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를 샬롱 전투라고 해요. 이 샬롱은 어 샬롱보다 더 큰 행정 단위. 그러니까 왜 수원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죠. 네. 이 샬롱이 포함되어 있는 그 큰 도, 큰 주가 어 쌍파뉴라는 주예요. 무슨 주? 쌍파뉴. 쌍파뉴를 영어로 쓰면은 샴페인이라고 써요. 자, 이 동네 술이 유명한데, 자, 축하 파티 때 펑 터트리는 술, 이거 뭐예요? 이게 샴페인이죠. 자, 이 샴페인이 유명한 동네가 프랑스의 어디라고요? 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 네. 자, 이 상파뉴의 샬롱에서 벌어진 로마 군대와 훈족 간의 전투. 자, 훈족은 그동안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전투에서 전투가 아침 6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자, 아침 6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 정도에 전투가 끝났는데, 자, 요 시대 때 전투는 무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그 철제 무기이긴 한데, 무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양분이 다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칼로 적을 한번 찔러요. 자, 근데 이거를 제대로 탁 맞지 않으면은 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쵸. 어정쩡하게 이런 데를 이렇게 찌르는 것도 아니고 안 찌르는 것도 아니게 해가지고 갑옷만 겨우 뚫고 푹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는 나고 막 아프겠죠. 그 죽을 정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찌르고 받고 할 때 뭔가 사람이 한 번에 확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찌르게 되면 굉장히 아프기만 하고 죽지는 또 않아요. 그러면은 막 전쟁 중이고 흥분하면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찌르겠죠. 그리고 칼로 이거를 베이지를 않으니까 이 무딘 칼로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차하면은 뾰족한 거나 보이는 게 있으면은 친구 같은 것도 위에가 뾰족하면 그런 거 벗어가지고 자, 저기 있으면 이걸 꼭 찍는 거예요. 자, 자, 그런 식으로 전투가 네,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게 지금 선생님 말은 재밌겠지만 서로 사느냐 죽느냐 문제죠. 자, 이런 싸움을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진짜 죽자 사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로마 장군이 쓴 투구 그 아래로 막 피가 비처럼 막 흘러내렸다고 하고, 자, 한 번 사람이 딱 찔러서 안 죽으니까 막 그렇게 계속 여러 번 찌르고 힘이 빠질 때까지 진짜 서로 막 죽고 죽이는 그런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 이 전투에서, 자, 이럴 때는 먼저, 누가 이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비슷비슷할 때는? 이건 먼저 쫄려서 발 빼는 쪽이 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 대가리 받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죠. 자, 근데 훈족 아틸라는 생각보다 자기들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로마 군대 아이티우스 연합군이 너무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틸라가 소위 말해서 쫄게 된다고. 자, 그래서 갑자기 말 안장 있죠? 그 죽은 말들 안장들을 모아가지고 자,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아틸라 생각에는 전쟁에서 졌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이걸 뜯어 말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틸라와 아틸라의 부하 몇몇과 훈족 일부가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 전쟁은 누구의 승리? 로마 게르만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이 아에티우스가 이겼잖아요. 아틸라가 도망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틸라를
끝까지 쫓아가야 되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티우스가 아틸라를 쫓아가다가 말아요. 아, 이게. 자, 이게 좀 미스테리였어요. 지금도 안 밝혀져 있는데 이때 아이티우스가 충분히 아틸라를 잡을 수 있었는데도 잡지를 않고 추격을 멈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로마 원로원에서는 좋은 먹잇감을 하나 물었어요. 자, 로마 원로원은 우리 시저 때부터 기억나죠? 자, 로마 바깥에서 장수들이 전쟁 잘해가지고 인기 없고 군대에 많이 이제 키워오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했죠. 시저도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카이사르도 원로원에서 죽었죠. 자, 아에티우스가 저 흉노랑 같이 17년 동안 어려서 살더니 흉노한테 정이 붙은 것 같고 흉노한테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줘가지고 아틸라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에티우스를 로마의 반역자 취급을 하면서 장군 자리에서 해임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로마는 겨우겨우 훈족과 아틸라를 막아냈지만 뛰어난 장군 아에티우스를 잃어버리면서 더욱더 쇠퇴하게 됩니다. 자, 당시 이 샬롱 전투에 참여했던 거는 프랑크족에서는 메로베우스, 바다신의 후손을 자처했던 이 메로베우스의 아들 힐데리히였어요. 이 힐데리히는 자기 아버지 좀 이런 것들을 닮아가지고 리더십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에티우스 밑에서 로마 군대에 참여하면서 그 로마 군대 전술이나 이런 쪽에 잘 그 녹아 들어가지고 순족을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운 거예요. 자, 근데 봐요. 이 로마 군대가 게르만 쪽이랑 같은 편이 돼서 싸웠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로마 군대의 전술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게르만족, 그러니까 프랑크족에게 공개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훈족이 너무 강해. 그래서 원팀이 돼서 이기려면 이 전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오픈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전술이나 로마군의 어떤 비밀 전술, 그리고 진영 이런 것들을 힐데리가 그대로 다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프랑크족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크족은 더욱더 강력해져요. 자, 근데 힐데리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프랑크족 안에서 그 다른 부족장들의 여자가 있는데 자, 그런 여자들도 좀 예쁘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자기가 프랑크족 제일 높은 리더니까 거리낌 없이 그 여자들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고요. 자, 그 다음 뭘 했을지는 뭐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힐데리가 많은 그 부족장들 여자를 건드리다가 잠깐 쫓겨나기도 해요. 라인강 넘어서. 지금의 그 튀링겐이라는 쪽으로 쫓겨난 다음에 자,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다시 못 돌아오는가 했었는데 아무리 힐데리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좀 막장 행동을 하더라도 힐데리만큼 프랑크족을 잘 이끌 만한 리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힐데리의 부하들이 다시 힐데리를 불러요. 그래서 힐데리는 다시 프랑크족으로 와가지고 프랑크족을 이끄는 리더로서 자, 이름을 날리게 된다. 자, 그 힐데리의 아들로 유명했던 인물이 또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클로비스 역시도 능력치가 뛰어났어요. 자, 힐데리가 선생님 봐봐. 자, 힐데리가 프랑크족을 통합할 때 힘을 크게 얻었던 지게베르트라고 불리는 라인강 동쪽에 사는 또 다른 게르만족의 대장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프랑크족이 이 갈리아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자, 요 지역에서 이제 거의 뿌리를 내리면서 자,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봐봐. 집중 좀 해봐. 자, 근데 당시 힐데리와 지게베르트가 이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장군 시아그리우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서로마 제국은 이미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요 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서로마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아그리우스와 싸워가지고 시아그리우스를 죽이고 이
갈리아 북부 수아송 지역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힐델이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게르만족 중에 하나였던 지게베르트의 도움을 받았어. 근데 힐데리가 죽고 클로비스가 왕이 됐을 때 문제는 한때 동지였던 이 지게베르트가 이제 라이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클로비스가 꾀를 내요. 평소에 권력 욕심이 많았던 지게베르트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끔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게베르트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는가 싶었어요. 자, 그런데 클로비스가 보낸 두 사람, 자, 두 장군이 있었는데 요 장군이 이 지게베르트의 아들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요 클로비스의 두 장군이 그러니까 아들이 지게베르트를 유인하고 이 두 장군이 지게베르트를 죽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지게베르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대가로 이 두 장군들에게 보물을 선물로 주기로 해요. 자, 그래서 보물이 있는 보물 창고로 지게베르트의 아들과 클로비스의 두 장군이 들어갔어요. 자, 보물 창고를 열었어요. 선생님 봐봐. 자, 보물 창고를 열었어요. 보물 창고를 열고 자, 보물을 보여줬어요. 이 두 장군들이 놀랐어요. 보물이 너무 번쩍번쩍거리고 많으니까. 자, 근데 이 두 장군들이 지게베르트의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보물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다. 그걸 확인하게 해달라. 자, 그러면서 저 보물을 아무튼 다 꺼내가지고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큰 보물 상자의 상자를 연 다음에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지게베르트의 아들이 그 보물 상자에다가 뭘 넣었을까요? 자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 생각에는 이 보물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이렇게 많다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클로비스가 보낸 그 두 장군, 지게베르트를 죽였던 이 두 장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자, 보물 창고 그 상자, 보물 상자의 그 뚜껑을 어떻게 했을까요? 팍 닫는단 말이에요. 자, 지게베르트 아들 팔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무거운 뚜껑이 이렇게 닫히면서 팔이 싹둑 잘려나간 거예요. 자, 소리를 지를 때, 자, 뚜껑을 닫은 장군 말고 또 다른 장군이 뒤에 서 있다가 이 아들의 뒤통수를 퍽 쳐서 죽여버려. 해머로.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로비스는 자기의 한때 자기네 프랑크족을 도왔던 지게베르트 세력들을 무찌르고 요 지역에서 마침내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자, 클로비스는 주변 다른 게르만족들이랑 싸우다가 한번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평소에 클로비스는 자기네 원시신앙을 믿었거든요. 자, 근데 클로비스의 아내 클로틸다라고 했는데 이 클로틸다가 평소에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클로비스는 믿고 있지 않았고. 자, 근데 아내가 매번 클로비스를 만날 때마다 기독교를 믿으라면서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로비스는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도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 근데 전쟁터에서 정말 이길 줄 알았던 쉬운 전쟁인 줄 알았는데 상대 부족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클로비스가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이때 클로비스가 자, 십자가를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자, 여기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조건부 기도였어요. 만약에 이 전투에서 내가 살고 나를 이기게 해준다면 내가 우리 부족들을 다 데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머릿속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후에 진짜 기적적으로 운이 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클로비스의 군대와 클로비스가 여기서 맹렬하게 싸워가지고 다른 게르만 부족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자, 클로비스는 마음속으로 한 다짐이 있죠? 자, 이때부터 뭘로 개종한다?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당시 로마 교황을 이제 만나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그 증명 뭐예요? 물뿌림 받는 거. 세례를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크족은 다른 게르만족과 달리 가장 먼저 뭘로 개종한다?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던 갈리아 지역을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고 여기 남쪽에 와 있던 서고트족도 이베리아 반도로 쫓아내면서 자, 요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프랑크족 이름을 따가지고 이 지역이 한동안 프랑키아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뭐라고 불리게 된다? 프랑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제 게르만족 중에 마지막 앵글로족과 섹슨족이에요. 자, 앵글로족과 무슨 족? 섹슨족. 섹스족 아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독일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걸 독일어로는 작센 이렇게 읽거든요. 네. 작센이라고 읽어요. 지금도 독일에 작센주가 있어요. 자, 앵글로족과 이 섹슨족이 이 지역에 살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훈족이 이동해 오면서 얘네들은 바다 건너 어디로 갔을까요? 영국으로 가요, 영국. 자, 당시 영국은 브리튼족이 살고 있었어요. 무슨 족? 영국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브리타니아라고 부르죠. 이, 자, 자, 로마 사람들이 요 지역에 요 지역을 브리타니아라고 불렀어요. 자, 브리타니아라고 부르기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프리테나카이라고 불렀는데 프리테나카이란 뜻은 쌤 봐봐. 요 사람들이 섬이다 보니까 바다 물고기들 이제 물고기 사냥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잠수해가지고. 근데 물고기 사냥할 때 상어들이 공격할 수 있죠. 상어들이 공격하는 거 막으려면 옛날 미신 같은 얘기인데 몸에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비늘 같은 것들을 문신을 하면 상어들이 같은 물고기인 줄 알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섬에 살던 사람들은 몸에다가 뭘 했다 그래요? 문신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 문신을 많이 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그리스어로는 프리테나카이였고, 이게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브리타니아라고 불리게 돼요. 자, 그래서 문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사는 곳, 브리타니아.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 브리튼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브리튼족은 라틴족,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 여기 이제 로마 사람들이 또 많이 와서 살고 있었고, 로마식 건축물이라든지, 뭐, 목욕탕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 하는 농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여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근데 로마가 점점 이제 내부적으로 정치가 혼란해지고, 게르만족들이 자꾸 넘어오고, 후족들이 압박을 해오니까 이 지역을 포기를 해요. 자, 정작 본토가 어려워지니까 여기를 지켜주지 않고 로마 군대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브리튼족만 남았죠. 근데 브리튼족을 항상 위협하던 사람들은 여기 산골짜기가 많았거든요. 이 산골짜기, 여기 살고 있던 픽트족이었어요. 이 픽트족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데 로마 군대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철수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브리튼족은 자기들 힘만으로 픽트족을 막아야 되는데 역부족이에요. 자, 그래서 브리튼족이 자, 저기 저 북해 건너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에 살고 있던 앵글로족이랑 섹슨족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선생님 봐봐. 앵글로족, 섹슨족 중에서 앵글로족이 숫자가 더 적고 섹슨족이 숫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앵글로족이 섹슨족한테 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앵글로 섹슨족. 자, 프리튼족이 앵글로 섹슨족한테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영국으로 넘어와요. 자, 근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이었어. 자, 섹슨족들이 잘 싸워가지고 픽트족을 무찌르긴 했는데 문제는 섹슨족들이 점점 땅이랑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리튼족은 처음에는 조금 땅도 주고 이걸 들어주다가 점점 그게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못 주겠다 했더니 이 앵글로 섹슨족이 브리튼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자, 훨씬 더 전투력이 강했던 앵글로 섹슨족이 브리튼족을 자, 여기 산골짜기로 몰아내버려. 자, 그래서 브리튼족은 어쩔 수 없이 이 산골짜기로 몰려나가게 되는데 자, 요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이때 브리튼족을 이끌었던 그 영웅이
전설 속의 아서라는 사람이었어요. 킹 아서. 예. 섹슨족에 맞서 싸운 브리튼족의 영웅이 누구라고요? 아서. 그리고 그 아서 왕을 호위했던 무사들이 원탁의 기사. 자, 이 칼은 아서 왕 아니면 뽑을 수 없는 칼. 엑스 칼리버. 네, 그런 전설이 있죠. 근데 이 아서 왕은 실존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전설 속의 인물. 그냥 브리튼족의 뭔가 그 영웅을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아요. 5세기 정도 인물인데. 자, 봐봐. 그리고 요 지역으로 브리튼족이 쫓겨갔다 그랬죠. 산골짜기로.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불려요. 웨일스라고 불려요. 종이가 딱 맞아요. 여기. 요 지역 보이죠? 자, 가레스 베일 뭐 이런 축구 선수 들어봤어요? 자, 이제 섹슨족이 요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앵글로 섹슨족이라 그랬죠? 그래서 앵글로족의 땅이 됐다 그래가지고 앵글랜드. 요즘엔 뭐라고 불러요? 잉글랜드라고 불리게 되죠? 영문.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저 산골짜기에 살고 있던 피크족들. 얘네들이 세운 나라가 스코틀랜드. 그리고 여기 또 섬이 하나 더 있죠. 예, 이 섬에 그 전통적으로 믿는 여신이 그 아이레네라는 그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레네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이레네 여신의 땅이라 그래서 이 섬을 뭐라고 부른다? 아일랜드. 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게르만족들 중에서 앵글로색슨족이 영국 섬으로 이동하면서 영국은 물론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의 네 개의 영국. 자, 먼저 브리튼족의 웨일스, 앵글로색슨족이 와서 세운 잉 잉글랜드. 그리고 산골짜기에 살던 피트족이 세운 스코틀랜드. 너 혹시 저 위스키라는 독한 술 알아요? 어떤 위스키 유명해요? 스카치 위스키 유명하죠? 이 스카치가 스코틀랜드란 뜻이에요. 여기 위스키가 유명하다. 자,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제 게일인들. 게일족이 세운 나라인데 아일랜드의 여신을 섬기는 아일랜드란 나라가 여기 만들어진다. 옆에 그림 보시면 지금 목욕통에 빨개진 남자 들어가 있죠? 자, 이 남자가 프랑크족의 클로비스예요. 네. 자, 제일 먼저 뭘로 개종했다? 기독교로 개종했어. 여기까지 합니다.